트로트 불러야 되면 트로트도 부르고. 아, 그러세요? 아, 아빠 아니야. 큰일 난다. 아빠 아니야. 가수가 된 지는 한 23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9년, 네, 뭐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트레이닝을 한 지는 12년 됐고요.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야, 때리지 마. 비싼 차야. 아, 심지어 그냥 옥수수만 팔아도 잘. 그래 제가 먹고 사니까. 먹고 살아야죠. 안녕하세요, 가라였습니다. 보컬 트레이너인 이잔디 씨와 인터뷰를 하러 지금 파주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사진하고 똑같네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죠? 얘요, 애기요? 리온이요. 리온이요?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사진하고 똑같으시네요. 아, 네, 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마을 안에 있는 한류 트레이닝 센터에서 연습생 친구들 아침, 저녁으로 레슨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어요, 아이들. 아이들하고? 네, 기숙사에서 지금 애기 데리고. CCM 쪽으로도 활동하시나요? 원래? CCM으로 노래를 처음 시작하긴 했고요. 네. 지금 원래는 그냥 일반 가요 네. 활동하다가 앨범을 계속 내고 있고, 그 다음에 11 메디컬 사운드라고 망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듀오 그룹으로 활동도 했고요. 11? 메디컬 사운드. 11 메디컬 사운드. 네, 활동도 했었고, 그러니까 가수가 된 지는 한 23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9년, 네, 뭐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트레이닝을 한 지는 12년 됐고요.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럼 지금 하시는 장르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장르는 저는 되게 많아요. 안 가리고 하는데요. 원래 그냥 가요 발라드도 많이 하고, 원래는 이제 애시드 재즈라는 장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스탠다드 재즈 밴드로도 활동했었고, 그래서 청담동에 있는 원스 이너 블루문이라든지 그런 데서 연주도 많이 했었고요. 팀으로 밴드 연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 기업 행사 다니면서 행사도 하고, 장르 뭐 트로트 불러야 되면 트로트도 부르고. 아, 그러세요? 아, 아빠 아니야. 큰일 난다. 아빠 아니야. 아빠 아니에요. 아, 그럼 장르 없이 그냥 보컬로 할 수 있는 분야면 다 하시는 거네, 진짜? 예, 그쵸. 아, 트로트는 전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약간 돈 되면 다 하자, 막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직업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웬만하면 이제 들어오는 일은 다 하는 게 좋거든요. 아, 그럼 일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네, 어떻게 알고 있는 누구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22살 때부터 활동을 하셨고. 네. 그 연습생은 20살 때부터 하셨다고요? 아니요, 연습생은 24살부터 했고요. 24살부터? 제가 뭐, 그 김진표 씨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된 게 24살 때인가? 그렇고요. 그 MC몽 씨랑도 함께 활동을 했었고요. 그렇게 피처링 작업을 22살 때부터 했고, 이제 제 이름으로 데뷔를 한 게 24살. 원래 꿈이 가수셨어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교수 같은 게 하고 싶었어요. 음악은 하고 싶었는데, 야, 때리지 마. 비싼 차야. 아, 그러면은 교수나 그쪽을 생각하시다가. 네, 대학원까지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전공은? 똑같이. 그러니까 실용음악 보컬 전공인데요. 실용음악 보컬 전공. 같은 학교, 같은 대학원 이제 다니다가 아무래도 제가 열심히 안 한 탓인지 자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음 주에 캐나다 가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일로요? 뭐 이민을 목적으로. 아, 이민이요? 예. 아, 안 오시는 거예요? 예, 아마도. 아, 오늘 안 뵀으면 영원히 못 뵐 뻔했네요. 예. 아, 갑자기? 네. 이렇게 갑자기. 아니, 이번에 그러면 캐나다로 가시면 아예 음악 활동 접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 가서도 할 건데요. 이제 그쪽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보니까 너무 땅이 넓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는 너무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가수도 그렇고, 이런 실용음악 쪽이나 또는 뭐, 음악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좀 포화 상태인 것 같은데, 뭘 해도 안 되는? 약간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네, 근데 거기는 약간 불모지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 넓고, 그다음에 심지어 캐나다의 한 시골 마을까지 케이팝이 너무 깊이 침투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케이팝이 너무 좋아요.
백인이건 흑인이건 다 너무 좋아하고. 지금 K-pop 그 정도예요? 네, 장난 아니에요. 특히 BTS 막 그래요? 방탄소년단.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대도시에 가서 그런 아카데미를 차려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캐나다에서 음악 가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보고, 어쨌든 좀 넓은 데서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는 충분히 하진 않았지만 길이 따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캐나다에. 거기 무슨 연고가 있으세요? 연고는 딱히 없는데요. 연고는 딱히 없는데. 이민을 계속 고려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유학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이제 그런 이제 그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게 좀 네. 있고. 그리고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나라.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심지어 그냥 옥수수만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지금 학생 때 뭐 가수를 꿈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가수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쵸. 어디나? 가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가수가 되시려면 일단은 오디션을 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오디션을 보셔야 되는데 요즘은 굉장히 그런 오디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검색만 해도 바로바로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큰 실용음악 학원만 가도 오디션반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대로 하다 보면 대형 기획사들 혹은 중형 기획사들이 직접 학원으로 찾아와서 친구들을 뽑아가거든요. 그런 식이 지금은 가장 흔한 방법이고요. 아니면 직접 제가 실제로 이제 가수 친구, 지금 CLC 친구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직접 와서 저 좀 봐달라고 이렇게 되게 용감하게 해서 된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이메일로 네. 자기 춤추는 영상, 노래하는 영상을 편집을 예쁘게 해서 제출하는 경우,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가수 활동을 하실 때,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데, 결혼 전에가 아무래도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쵸. 그 하셨을 때 이제 아빠 아니야. 가수 활동 하실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내가 가수가 돼서 이렇게 일반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가수의 모습은 어느 정도 보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활동하게 되면은 뭐가 제일 차이가 나나요? 아무래도 그렇게 무대가 만들어지기까지 생각하시지도 못할 만큼의 노력과 그런 시간과 그 살도 빼야 되고 다이어트도 굉장히 좀 혹독하게 하는 편인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지금 가르치는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혹독하고 이제 밤을 새서 연습을 하고. 제가 그리고 이제 마마무 친구들이 데뷔하기 전에 이제 저와 함께 제 연습실에서 함께 이제 뭐 연습도 하고 레슨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잔디 씨가 보컬 트레이닝을 하신 거예요? 예, 마마무 친구들의 보컬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은 잘 되더라고요. 밤을 새서 함께 목소리를 맞추고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고 이런 거를 항상 고민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잘 되고요. 그거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연습량이 뒤처지면은 잘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연습량이 뒤처지면. 네.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연습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막 7시간, 8시간 이런 게 아니고요. 거의 24시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잠자는 시간 말고는 다? 네. 잠잘 때도 거의 음악 계속 듣고. 그렇죠. 그 정도예요? 네, 왜냐면 거의 짧은 시간 안에 데뷔해야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시기를 놓치면 되게. 그렇죠. 나이도 이제 더 먹으면 안 되고. 남편분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원래는 회사원이다가 이제 같은 이민을. 쪽 일하시는 게 아니라? 네, 비슷한 쪽 약간 투잡 비슷하게 하다가. 남편분도 음악 하셨었어요, 그러면? 음악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DJ 쪽이나 PD 쪽이나 아니면 음악을 선곡해주는 그런 카페 같은 데 음악을 선곡해주는 그런 저작권 문제 해결해주고 그런 일을 하다가요. 이제 이민 준비하면서 이제 퀴트하고 이제 지금은 육아에 전념하고. 그래도 요즘 남편분이 육아 봐주시니까 많이 편하시겠네요. 너무 잘 봐요. 애기를 저보다 그쵸. 잘 보는 것 같아요. 캐나다 가서 남편한테 애 보고 저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쪽 음악 쪽 말고는 다른 일을 해보신 적은 없는 거죠? 네, 딱히 없네요. 얼마 전에 그냥 일 그만두고
이 직업 생기기 전에 여기에 오기 전에 잠깐 그냥 친한 언니네 노가리집에서 노가리 알바. 아, 노가리 알바. 그 정도만 했어요. 인기 많으셨겠네요, 거기서 알바하실 때. 아, 그래도 뭐예요? 아줌마한테. 아, 집에 갈래? 애기가 있는데. 아이돌이 되고 싶은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이나 네?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게 좋나요? 제가 볼 때 한 13살? 13살 정도? 13살 정도? 갖고 오면 괜찮아요. 박수. 13살? 초등학생, 정도? 네, 초등학생 애들이 많더라고요. 대형 기획사에 보면은 초등학생 애들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적으면 한 중3? 중3 정도? 네. 고2만 돼도 약간 나이가 많은 것처럼 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디 씨가 활동하실 때는 사실 20살 넘어서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돌이 아니었으니까. 아이돌이 아니니까. 네. 아니면 네. 10년 전 정도, 10년 전에는, 하긴 그때도 아이돌이 많았었나요? 지금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만큼. 그리고 그때도, 그 나이 때도 사실 지금처럼 어릴 때부터 하는 친구들 별로 없었었죠. 그때가 더 많았죠. 아, 오히려. 그래요? 네. 그때만 해도 완전 대형 기획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완전 12살, 11살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수를 하시려고 하셨을 때는 어떤 부분 때문에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대중의 인기라든지.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네. 그냥 어릴 때부터 남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레슨을 받았고요.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네, 네. 그래서 공연 같은 거는 고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팀을 꾸려서 활동을 했었고요. 아, 부모님께서도 네. 중학교 때부터 레슨을 받으셨다는 건 부모님께서도 인정하고 네, 허락을 밀어주고. 해주셨어요. 대신에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시는 거는 음반 내는 거는 어디 뭐 소속사를 통해서 내시는 건가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네. 옛날에는 그 유통 구조 자체가 좀 이렇게 네.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서는요 한 3년, 4년 됐나? 5년 됐나? 요즘 들어서는요 네. 개인적으로도 음반을 내기가 굉장히 쉬워요. 디지털 네. 싱글 그냥 네. 유통이 굉장히 쉬워요. 내실 그렇게 수 있으세요? 많이 네. 금전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시설은요? 그러면? 시설 뭐 마이크라든가 뭐. 아, 그거는 이제 알아서 잘 알아서 잘. 렌트해 주는 데가 많거든요. 네. 뭐 4시간에 4시간에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아, 4시간에. 작업실도 렌트를 할 수 있고. 네. 아. 녹음도 해주고 심지어 막 이렇게 녹음을 해주고 마스터링까지 해서 음반을 내주는 것까지 무료로 해주는 데도 많아요. 그래요? 대신에 뭐 그 저작권료를 조금씩 나눠가는 거죠.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가수가 됐을 때 제일 걱정스러운 게 네. 그 직업으로 인해서 원하는 만큼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때가 사실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저도 그래서 보컬 트레이닝을 이제 본업으로 삼고 있는 거고 이게 훨씬 더 수입이 안정적인가요? 예,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고소득인 것 같죠. 왜냐면 다른 지금 최저임금에 비하면요. 진짜 수입이 원하는 만큼 발생하지 않으면은 네. 그게 사실 제일 가수가 됐을 때 가장 걱정이잖아요. 그동안 노래만 불러왔는데 다른 일 하기에는 또 사실 적합하지 않을 거고. 맞아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번에 뭐 10명이 데뷔를 했다 치면은 한 명만 돈을 벌고요. 나머지는 돈을 못 벌어요. 하루에도 너무나 수많은 가수들이 데뷔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가 그래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정말 예를 들어 저작권이라든지 실현자 협회라는 데 가입을 하면 네.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수익료가 저한테 입금이 되거든요. 분기별로. 근데 그게 막 저 같은 경우도 막 한 분기에 20만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같이 실용음악을 전공을 하고 네. 이쪽 분야 앨범도 내고 이제 이렇게 공연도 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주 수입원은 보컬 트레이닝이에요. 보컬 트레이닝. 네. 아, 보컬 트레이닝 자체. 아, 그래서 보컬 트레이닝이 그 중에서는 제일 소득이 높다는 말씀이네요. 그쵸. 부수적인 네. 수입 중에서는. 그럼 이 가수 생활을 통해서 네. 그 다음에 가수 말고 다른 걸 또 뭐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 일단 가수만. 저는 이제 걸 이루고 싶은 게 가수로서는 뭔가 사실 한국에서는 마음을 접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마음을 돌린 거고요. 아, 나는 이쪽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요. 잘 돼요.
자꾸 막 도전을 하고 예를 들어 큰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데 자꾸 도전을 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은 잘 되고요. 저는 없어요, 사실. 저는 사실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어쩌면 지금 뭐 후배들 양성하는데 더 지금 보람을 그쵸. 갖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출어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조금 더 저한테는 보람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성취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제 학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봤을 때. 보람 있고 물론 보람도 당연히 있고 성취감도 있고 한데 한편 아쉬움도 있겠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배도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뭐. 댄스는 어떻게 하세요? 아니 배웠었죠. 근데 뭐 쓸 일이 없었어요. 장르 자체가. 배워졌고.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되게 락 밴드가 되게 유행을 했었고 그래서 뭐랄까 댄스를 하는 건 사실 뭐랄까 가수가 아니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저 댄서지라고 생각하고 되게 댄스 가수를 되게 무시하던 시절에 저는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 당시에 음악을 좋아하는 딴따라. 친구들, 네. 친구들 다 락밴드, 그 밴드 정도는 돼야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노래를 정말 잘하는 보컬리스트든가. 근데 댄스 가수들 중에 사실 그 당시에는 뭐 댄스 가수들 중에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셨어요? 보컬 노래를 잘하는 입장에서 댄스만 가지고 사실 데뷔를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많죠. 지금도 많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저희 나라에만 약간 국한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왜냐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가수 개인의 장점을 보고 이것을 상품화시키는 형식보다는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이런 것보다는 먼저 만들고요. 상품을 먼저 만들어요. 가상 속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친구들을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켜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댄스만 국한되게 잘해도 네. 상관이 없는 그 필요성에만 맞으면. 예. 그런 가수들도 지금 실제로 많이 있고 가수가 되려고 연습생을 하고 있는데 노래를 되게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춤만 잘 추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가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단체로 어떤 노래만이 아니라 그냥 통틀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의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그냥 보는 그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연예인이 되는 거죠. 다른 거. 그런 사회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셨어요? 네, 저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 제가 먹고 사니까.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보기도 좋고요. 예쁘고 춤 잘 추고 하면 보기도 좋고 네. 화면도 풍족하고 볼거리도 많고 네. 들을 음악도 많고 그렇잖아요. 가수를 꿈으로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 네. 이런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라거나 이런 거 조언해 주실 거 있으세요? 가수를 꿈으로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요? 네. 아니면 일단은 실용음악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거나. 저는 네.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 가수의 실생활, 예를 들어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연습생을 하다가 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는데 네. 그 연습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버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화려한 모습만 보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즐길 수 있는. 즐길 수 있는지, 그것이 두려운 성격인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성격인지, 그것을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가 이쪽에 재능이 있는지, 노래를 잘하는지, 춤을 잘 추는지, 예쁜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한마디로 끼라고 하죠. 그런 끼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어. 그냥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다 이래서 하는 거 말고 화려한 모습 때문에 하는 거는 완전 반대예요. 그 화려한 모습만 보고 왔다가는 예, 아주 큰 코 다치고 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화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일상 중에 굉장히 이 작은 일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쵸.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일 네, 테니까 맞아요. 힘든 시간일 테니까. 네, 화려한 부분은 아주 조금이죠. 집에 오면 굉장히 힘들고. 또 그 화려한 부분마저 없을 수 있는 네, 맞아요. 그 확률이 화려할 높은 수도 거고. 없어요. 심지어 지금은 너무 빨리빨리 아이돌이 빨리빨리 뜨고 빨리빨리 지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떠뜨지 않는 이상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단기간 내에 빨리 뜨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하다는 얘기.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걸그룹들, 보이그룹들 사이에서도 차별을 당해요. 차별. 잘 나가는 가수들은 좀 대우가 좋고요. 안 나가는 가수들은 대우가 안 좋아요. 너무 차별당하고. 그러면 보컬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일단 그냥 가수를 했던 분들이 대부분 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 실용음악과를 이제 저희도 학교에 이제 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A급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제 트레이너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일단은. 네. 아니면 유명한 가수이든지. 가르치시는 걸 전문으로 하시니까 네.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노래가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해서 아예 못하는 사람도 나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아니면- 볼 때는 예를 들어 빵이었다고 칩시다. 0이었던 사람들은 한 60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0이었던 사람이 60까지 올릴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교육으로 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고. 네.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 그냥 타고난 거죠. 그쵸? 타고난 거죠. 타고난 거는 그 교육으로도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타고난 사람도 교육을 받으면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훨씬 있나요? 좋아지죠. 타고난 예를 들어 사람도. 타고나서 80이었던 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면 100 이상이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솔직히 타고나는 게 더 크다고 봐요. 네.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는 거고. 그죠, 이제. 그런 애들은 아기 때부터 다르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그야말로 아까처럼 표현하신 대로 가수가 아닌 아이돌인 상태에서 가수 좀 보컬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는 거일 뿐이고. 네. 거의 대부분의 연습생들이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받죠. 그걸 위해서. 못 부르지만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트레이닝이 사실 근데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일반 아이돌도 봐도 노래 기본적으로 다 그죠. 잘하거든요, 요즘에. 그럼요. 왜냐면 근데 굉장히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빡세거든요. 지금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레슨을 받고요. 매일매일 과제가 달라지고요.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테스트를 보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매일매일 하니까요. 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니까요. 밥 먹고 그것만 하니까. 네, 밥 먹고 그것만 진짜로. 밥 먹는 시간 하루에 2시간 빼고는 그것만 해요. 네. 아, 여기 그럼 합숙할 수 있는 장소도 있는 거예요? 네, 여기 기숙사가 있더라고요. 진짜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됐나 모르겠어요. 네, 아니 잘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리가 잘 안 들어갔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얘나 가자. 아, 너 정말 못 키우겠다, 정말. 너도 고생했다 진짜. 갈까? 뚜뚜 엄마 가야지. 방금까지 알차지만 전쟁 같은 인터뷰를 마치고 그 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쪽에 대해서 뭐 환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이스였습니다.